이거 S로 가자. 이게 맞는 것 같다. 마도정경의 슬레이브는 이게 맞아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여러분, 여미새 여러분,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저한테 한 방 매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두키입니다. 2026년 1분기 애니 첫인상 리뷰를 할 거고요. 1화 혹은 2화까지 와가지고 15작품 정도 일단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한 스포 정도는 하면서 리뷰를 할 거고요. 그치만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한 스포 자체는 또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작품 그노시아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작품이냐 하면은 일단 우주선 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SF판 마피아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웨어울프라고 하죠. 그래서 술래인 사람이 늑대로 표현이 돼요. 진짜 마피아 룰처럼 의사도 있고 뭐 경찰도 있고 천사 역할도 있고 그렇잖아요, 마피아 게임이.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있어요. 그노시아라는 것을 찾아내서 그 녀석을 없애야 하는 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사망 회귀를 한다 라는 점이에요. 개사기죠. 개사기 같은데 과연 좋을까? 완결이라. 이게 원작이 게임이래요. 루프물이라는 게 게임으로 만들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진짜 게임을 하듯이 벌어지는 일처럼 그려놨어요. 근데 주인공 자체는 오리지널이래. 애니에서 처음 나오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완결이 낫냐 그거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 애니메이션 진짜 재밌거든요. 몰입감이 X됩니다. 이거 막 엄청난 액션씬 같은 거는 나오지 않아요. 두뇌 싸움이기 때문에 연출도 와 하는 그런 연출도 없고 무난. 그러나 캐디가 제 취향이죠. 왠지 마피아 게임 하면은 질릴 것 같잖아, 한 화만 보더라도. 근데 매번 다른 캐릭터들의 어떤 서사가 풀립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뭔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느낌이랄까. 이거를 근데 S라고 하는 게 맞을까? 강추라고 하는 게 맞을까? 그노시아를 일단 평균치로 놓고 시작을 해볼까요? A 정도면 정말 재밌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 지금 정말 재밌는 거밖에 안 들고 왔거든요. 1분기가 풍년이야. 응? 원래 같은 경우는 막 C까지 만들고 버리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1분기가 너무 풍년이라서 아무튼 그노시아를 A로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매우 추천드립니다. 자, 아무튼 다윈사변 여러분, 솔직히 1화 내용 다 말해도 되거든요. 다 말할 거야. 다 말한다. 주인공이 후리렌 성우라고? 개쩌네? 완전 몰랐음. 아무튼 휴먼지. 왜 휴먼지라고 불리느냐, 침팬지 인간이랑 섞였어. 내가 이게 왜 재밌다고 하냐면은 정치적인 게 있어. 약간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폴리코레라고 하고 PC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직설적으로 단어 자체가 나와버리는 게 뭐냐면 여성차별부터 시작해서 비건부터 시작해서 진보적이다? 이런 단어가 그냥 나오고, 침팬지랑 인간이랑 합쳐놨잖아? 당연히 인종에 관해서 또 나오겠지. 그리고 미국이다 보니까 다문화죠. 기본적으로 다문화예요. 휴먼지 찰리가 너무 마음에 쏙 드는 캐릭터입니다. 찰리가 비건식을 먹고 있었어. 근데 찰리가 비건이라는 것도 아닌 게 뭐냐면은 그냥 부모님이 비건이니까 그걸 먹으면서 그냥 자라온 거야. 그래서 다른 건 굳이 그냥 먹기 싫겠지. 그래서 그냥 과일 집어오고 채소 집어오고 해가지고 먹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새끼 한 마리가 그냥 껄렁대면서 걸어옵니다. 비건식 먹고 있잖아? 너 비건이야? 내가 문제를 하나 낼게. 방 안에 치명적인 병원균을 가진 쥐가 한 마리 있어. 근데 너는 물려서 당하거나, 그치만 총은 있어. 쏴 죽이거나 택 1만 할 수 있어. 어떻게 할래? 이런 개 진상 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또 옆에서는 또 이제 진보적인 또 친구가 있어. 그래서 난 물릴래. 그래서 병원에 같이 가가지고 백신의 보탬이 될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진보적인 친구도 있고. 와, 이거 굉장히 극단적인 친구 2명이 와가지고 깽판을 치는구나 하는데 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너무 마음에 드는 어떤 대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화가 너무나도 궁금한 다윈삽이 되겠는데 퀄리티가 말이에요 많이 아쉬워요. 지금이 2026년입니다. 대충 2000년에 이런 게 나온다 해도 믿어. 특히나 오프닝은 더해. 오프닝은 2000년대 이런 식으로 나와도 욕먹을 만한 오프닝 엔딩의 영상이에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맞아, 노래는 또 개좋아. 오프닝이 히게단이 부르거든요. 오프닝만 좋냐? 엔딩 노래도 좋아요. 노래는 굿.
영상미는 아무튼 따? 아니야. 퀄리티 때문에 A 플러스로는 갈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마도정병의 슬레이브 올 것이 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남성향이거든요. 만약에 여기 이제 여성 시청자분들이 있다면은 리뷰하는 거 굳이 안 들어도 되고, 이거를 내가 또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1화 때 내가 하차한 작품이거든요. 6화 때 하차를 했지만 다시 끝까지 봤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놓쳤다. 전투 씬이 있고 서비스 씬이 있어. 이게 다인 N이에요. 근데 이거 둘 다 애매해. 1기 때는. 그래서 난 차라리 서비스 씬에 몰드를 하든가. 2기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액션 씬 여전히 애매하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서비스 씬도 애매해. 근데 캐디랑 작화가 개선이 되다 보니까 요것도 좋아 보이는 거야. 여기서도 또 나아진 부분은 완급 조절을 해요. 그래서 힘줘야 할 부분 여기가 낫배도다. 밟힘을 당하고 싶은 캐디가 원작에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아까 힘줘야 할 부분이 괜찮게 그려졌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총대장 나오는 부분이에요. 일단 목소리부터 살살 높거든요. 이분이 나올 때만큼은 움직임이 달라. 보세요. 미친 짤이 있네. 오, 링크다. 오이. 후. 긴 말 하지 말아야겠다. 자, 보세요 그냥. 마도정병의 슬레이브 요 정도. B+ 높은 겁니다. 첫인상이니까요. 다음 뭐죠? 불꽃 소방대. 이거 이제 파트 2죠. 최종장이라고 하고요. 이건 또 무엇이냐? 소년 만화 게임성이고 종교적인 게 좀 섞인 배틀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불타 인체 발화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진압하는 소방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최종장이잖아요. 점점 떡밥 회수를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스타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래서 1화는 그냥 빌드업 같은 느낌이었는데 2화 때 미친놈이요. 오. 요것은 여기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망유희로 밥을 먹는다. 이거 말이죠. 나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아, 그러네.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것 같다. 사망유희는 이거 꽤 잔인하고 잔혹합니다. 1화까지만 봤고요. 방탈출을 해요. 방탈출 게임인데 목숨 걸고 해야 돼. 여기서 이제 28번 회귀를 한 주인공이 나오고요. 그래, 뭔가 소우급이다. 소우급 잔인함. 아무튼 주인공이 이번엔 이라고 했어. 이번엔 방탈출이지만 이라고 한 걸 보면은 다른 종류의 데스게임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얘가 하는 말로 봐서는 이걸로 생계 유지를 해. 아니, 데스게임으로 생계 유지를 하고 있는 느낌까지 들었어. 이 생존 서바이벌로 노가다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존 노가다야. 생존 노가다 뛰는 거야. 목숨 걸고. 줄 알았는데 또 뭔가 있어. 떡밥이 있는데 요거는 직접 느끼시는 거를 추천드리면 여기까지. 1화 혹시 봤어요? 아직 말을 안 한 거 굉장히 많아요. 이거 알고 봐도 돼. 옥게임이라 그런 느낌이다. 이게 근데 굉장히 창의적이고 기발한 방식으로 연출을 해요.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창의성이 보여지는 연출이 보인달까? 그리고 또 단다단 7화 때처럼 실사풍의 연출이 있어.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랬어. 얼굴이 안 나오는 컷이 있어. 이게 이렇게 느껴졌어. 창의적이고 기발하다. 물론 불어인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나는 그게 조금 더 잔혹함이 더 더해지는 느낌이라 좋았어. 더 먹먹함도 실리고. 이거 말고도 그 영화 해상도 있잖아요. 시네마스코프라고 하죠. 이거 안 했으면은 더 호불호 갈렸을 거야. 이런 애들. 근데 더 기발한 컷 분할이 있거든요. 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기발하다는 게 이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실사풍이라든지 얼굴이 안 나오는 컷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냥 연출로 보이는 거야. 이것 때문에 분위기가 개 살아남.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 2화가 너무 궁금하고, 이 떡밥 지금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게 또 너무 궁금해. 그래서 요거 끝까지 보게 만들 수밖에 없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유희 제 점수는요, 첫 A+ 갑니다. 창의성에 굉장히 많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A+ 드립니다. 근데 이거 호불호 좀 갈릴 수 있어. 꽤 잔인하고 잔혹합니다. 다음은
용사형의 참, 예. 이것도 1화까지 봤고, 1화가 근데 좀 길었죠. 50분짜리. 주인공이 예전에 활약했던 것으로 보이죠. 걔가 누명에 씌워져가지고 용사형이라는 형벌에 처해졌다고 해서 용사형의 처함인 것 같아요. 그게 뭔 형벌이냐? 계속해서 최전선에 던져진다. 그렇게 최전선에 던져지는 전쟁, 중세, 다크 판타지 되겠습니다. 흔한 소재를 가지고 신선하게 풀어냈다는 생각이 딱 바로 들었어요. 용사라든지 마왕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 단어만 들으면은 또 이거야? 하는데 보시면 알아요. 첫인상은 이대로만 가면 미양작임.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분위기가 가지고 오는 몰입감도 장난이 아니고, 근데 또 물론 주인공은 좀 더 서사를 좀 봐야 할 것 같긴 한데 다가가기 힘들어.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 여신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 한 줄기 빛과 같다 라고 볼 수 있겠다.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퀄리티죠. 꽤 수준급의 액션씬을 보여주고 있고, 요것 때문에 티어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였다 놔. 자, 다음은 장송의 후리렌. 자, 이게 어떤 거냐, 마왕을 쓰러뜨린 다음에, 맞죠? 쓰러뜨린 건가?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에르프 마법사 후리렌의 여정을 그린 판타지 되겠습니다. 시간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남겨진 감정을 조용히 파고드는 작품. 시음물, 아련물. 과거와 현재를 겹쳐서 보여줄 때 잔잔, 아련. 진짜 1화 보고 나서 이 맛이지, 이런 말이 그냥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근데 아직은 2화까지는 이제 도파민이 터지는 느낌은 또 들지는 않았고, 일단은 잔잔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후리렌이지. 사실 또 개그물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피식피식 웃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명작에 걸맞는 클래식한 부분, 클래식한 작화. 솔직히 주술회전 이상임. 이번 분기 또 뭐가 있어? 카구야? 자, 지금 쓱 봤거든요. 분기탑 갑니다. 작화는 분기탑이다, 이거는. 예, 힘메르나라. 이거 또 나왔죠? 예? 화수가 짧다고요? 10화밖에 안 나온다고? 안 돼. 1기 엄청 길었을걸요? 28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럼 39야. 이런 식으로 한 쿨을 맞추겠다? 3개 다 합치면은 1쿨 분량식이긴 하네. 그걸로 가, 그러면. 그리고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오프닝, 사과형. 약간 작품의 한 화를 통틀어 놓고 봤을 때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이었어. 파인다이닝의. 그래, 영상미가 약간 플레이팅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또 미래의 여운을 싹 남기는 그 엔딩극. 근데 사실 엔딩은 1기 때의 느낌이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노래가, 엔딩 영상미가 색연필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거야. 후리렌은 색연필이야. 몰입감. 이제는 아는 맛이 되어버렸어. 그치만 클래식이 질리냐? 클래식은 질리지 않죠. 20년 전에 플레이리스트에 넣었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콘체르토 2번이 지금까지 살아있죠. 나는 20년이지만 그거는 몇백 년을 살아있는 거야. 평생 간다니까. 이 장송의 후리렌 S- 갑니다. 나중에 S 플러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 그러면은 주주츠 카이센 나왔습니다. 사멸회유. 이번 분기에 퀄리티로만 보면은 장송의 후리렌과 양대 산맥을 초카고야 공주가 있구나. 탑3려나 그러면은? 아니 페이트도 있잖아. 아니 잠깐만, 이번 분기 미치긴 했구나. 그럼 4천왕으로 가. 그게 일단 여기 올려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이죠, 갑자기 까는 내용이 될 수 있는데 보이콘도 언급하긴 했지만 전개가 좀 빠르긴 해. 마키라든지 야가 학장이라든지 빌드업이나 여운이 양이 부족해. 좀 짧게 끝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거지만 마파가 이 노잼 구간을 이렇게 재밌게 살려? 라는 여론 또한 있거든요. 4화는 거의 2기의 17화급이었다. 키라라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남자야? 아니 성우가 남자라는데? 이거 맞지? 성별 남성, 여자 그려놓고 남자래. 이게 성우분이지. 남자잖아! 진짜 남자잖아? 아니 아이들 목소리 연기하시는 분이었네? 아니 일본은 이런 것까지
다 지켜야 돼? 아무튼 신K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주소리는 딱 여긴 것 같아. 나중에 어떤 모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프리랜과 같이 S- 정도. 예. 네, 저는 원작을 안 본 상태라서. 근데 원작 안 보고 애니 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 원작 보고 이거 보잖아? 그러면 배심죄로 막 떨어지고 그러는 애니들 굉장히 많을걸요? 실제로 도쿄굴이 그래요. 오히려 반대예요? 원작이 아, 소다네. 그 다음 뭐죠? 지옥락. 나 재밌음. 그냥 불로불사약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선약이었나? 그러고 보니까 연달아서 마파네. 미쳤네. 아, 선약이구나. 을 찾으면, 아니 포이콘 이거 이래서 틀리는 거구나. 틀릴 수 있네. 이거 스폰 금지될 만하구나. 찾으면 이 면죄부를 얻는 섬에서 벌어지는 서바이벌 되겠습니다. 소년 만화의 맛있는 부분만 가져와서 성인용으로 만든 느낌입니다. 이제 이게 들어서면서 단순 생존에서 각자의 서사가 부딪히면서 충돌을 하는데 이게 또 꿀잼이에요. 그리고 저는 말이죠, 카게린과 함께 가란노 가빈마루의 스토리를 응원합니다. 순애가 이거요. 옆에서 자꾸 환술이니 세뇌니 짓거리는데 이거나 드시라 그래. 그치만 유즈리야 이쁘니까 봐드리겠습니다. 퀄리티는 1기 때와는 달리 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2화까지밖에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안정되어 있다 뿐이지 진짜 오지게 엄청난 지금의 어떤 퀄리티 사천왕만큼의 오지는 퀄리티까지는 그려져 있지는 않고, 일단 첫인상만큼은 1기보다 흡족한 상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옥락은 어디냐? 솔직히 진짜 재밌거든요? 진짜 재밌는데 S까지 가려면은 제작진의 차력쇼가 필요해요. 그래서 A+ 정도로 일단 보겠습니다. 확실히 주관적이다 이거 보면은. 자, 다음 가구야 공주. 야, 어제 진짜 너무나도 재밌게 봤습니다. 퀄리티는 일단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감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이 8비트 감성, 칩튠, 글씨체부터 시작해서 부금에도 나오고 주제가에도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 모든 곳에 8비트가 있어서 이게 나를 그냥 계속 붙잡아두는 요소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초반에 너무 재밌었어. 전개가 요런 전개? 요런 식으로 와가지고 성장하는구나. 근데 중반은 이게 뭔 내용이지? 하면서 봤던 것 같아. 그러다가 몰입감도 떨어져. 작화가 미쳐 날뛰고 있는데 몰입감이 떨어진다니까? 이게 맞아? 근데 딱 시간을 보니까 반밖에 안 지나 있는 거임. 근데 말이죠, 어디서부터 몰입감이 확 높아졌냐면 3명 남았을 때, 이때 뭔가 저는 몰입감이 갑자기 생겼어요. 왜 그런 걸까? 이때부터는 굳이 내용 이해가 없더라도 그냥 심장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런 8비트 감성 플러스 움직임이 하나하나 재밌고 살아있고 이런 것들이 또 나를 붙잡아두지 않았나. 그리고 야, 라이브 할 때 진짜 라이브를 하는 듯한 믹싱이랄까?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부분이라든지 스토리 자체는 개 어이가 없거든요. 이게 뭔 스토리냐, 근데 대가리 속에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내 말이 그 말이야. 개연성이 없어요. 응? 하는 스토리인데 전개가 너무 좀 빠르고 이해를 다 안 시키고 넘어가는 느낌이랄까. 그래, TV판이었으면은 뭔가 하나하나씩 끝나고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 나갔을 것 같네요. 아무튼 요거 2회차를 봤을 때 다시 보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도 만약에 끝까지 다 봤다면 한 번 더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퀄리티만으로는 S까지는 못 올라가는데 제 취향이었습니다. 원신 느낌의 그 스토리가. 그 다음에 이제 최애아이 3기네요. 아니, 최애아이 왜 이렇게 재밌냐? 제가 뭐 결말 스포를 당한 건 아니에요. 근데 결말 스포를 당한 사람들의 반응을 봤을 때 좆된 거 같은 거야. 응? 좆됐나 봐. 그래서 나도 그냥 덩달아 꼼으로도 상대였습니다. 그래도 봤는데 네임밸류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누가 봐도 루비 위주의 에피소드죠. 오프닝부터, 야, 오프닝 진짜 개 오지는 거 아니냐? 이 흑화와 각성을 동시에 한 루비를 제대로 보여주죠. 그래요, 아카네 수영복 맛있음. 수영복이 나오려나? 이것도 오프닝 스포겠죠? 동화공방은 말이죠, 이제 믿고 보는 위치에 올라간 것 같아요. 작화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A 플러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하위. 그 다음에는 테러맨 되겠습니다. 한국 애니도 볼만하구나. 씨발을 그냥 박아버려.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대사입니다. 씨발이라는 대사가 나와서 시원시원하긴 하다. 이거 좋다. 그래요. 투니버스라든지 지상파라든지 그런 데에 내보낼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스러운 드립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안전불감증 요런 거 할 때 이제 한국인들만 알아듣는 거잖아요. 소재도 나쁘지 않다. 불행을 인지하는 눈? 한국 성우에 대한 비판이 있던데 왜 있는 건지는 알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귀 적응은 그냥 되는 듯? 그렇게 막 못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 여론에 비해서 그 엑스트라는 확실히 아쉽긴 해요. 뭐랄까 검정고무신 느낌이 났어요. 좀 심한 욕인가? 근데 저는 최근에 무한성 편 한국어 더빙 연회의 시간이다. 그거는 아주 좋다고 느껴졌거든요. 한국어 더빙 그거랑 이거랑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 느낌이랄까. 그렇다는 것은 디렉팅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아까 한국 애니도 볼만하구나 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론은 아쉬웠다. 이 중에서 가장 아쉽지 않나. C 플러스 정도? 테라만 C 플러스라고 해서 뭐 첫인상일 뿐이야. PV 보니까 액션씬 장난 아니더만. 저는 아직 1화까지만 본 상태고요. 액션씬 뿐만 아니고 조금 더 스토리를 보고 나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테라만 C 플러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트네요. 이거는 영화 봤습니다. 이라도 보고 올 걸 그랬네. 성배 전쟁이죠. 사실 이거는 팬분들이 훨씬 더 많이 보겠죠. 처음 보는 사람보다 팬분들이 훨씬 많이 볼 거예요. 어떤 소원이든 이뤄주는. 근데 말이죠, 저는 페스나만 본 상태예요. 스튜딘. 그래서 규칙 정도만 생각나는 느낌이에요. 엄청 옛날 거거든요. 디테일한 과정이라든 결말이라든 그런 거는 생각이 나지 않고, 솔직히 처음 보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좀 대가리가 아팠어요. 오질오질했어. 인물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근데 이게 또 영화라서 그런 거겠지. 프롤로그라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다고는 들었거든요. 하지만 퀄리티가 너무 좋다. 캐리하며 작화하며 부금하며 연기하며 너무 좋아요. 퀄리티 진짜 압도적입니다. 특히나 마지막 개질입니다. 거의 무슨 호요보스 클라이막스 액션씬을 보는 듯한. 그치만 몰입감은 말이죠. 영화잖아요, 그쵸? 어쩔 수 없이. 아무튼 캐릭터 설명하고 있는 느낌. 이거 1화를 보고 올 걸 그랬다. 아무튼 영화만 봤으니까요. A-로 가겠습니다. 댓글 여론이 별로 안 좋아지는 소리가 벌써 들린다. 페이트가 A-? 어쩔 수 없어요. 영화밖에 안 봤거든요. 끝까지 보고 나서 저는 다시 리뷰를 할 테니까요. 지금 뭐 AR못이 되더라도 영화에 대한 감상은 이렇다. 자, 다음 히로아카 비질렌티가 뭐야? 자경단이죠. 그래요. 다크 히어로물. 근데 다크 히어로 요 단어만 보면은 굉장히 어두울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보잖아? 그냥 재밌게 봐요. 스파이더맨 보는 느낌이에요. 그냥 애초에 주인공이 스파이더맨을 보고 모티브 삼아서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퀄리티가 일단 괜춘합니다. 뭐 하나 빠진 거 없이 잘 나왔는데 담백할 뿐이야. 퀄이 무난하게 좋다. 딱 여기까지. 사실 너무 정신 사나운 것보다 이런 거를 선호하시는 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저는 비질란테가 본편보다 솔직히 더 보기 편하거든요. 본편보다 오글거림이 덜해요. 찐따력이 충만한 주인공 정도만 버티면 돼. 학교 자체가 안 나와요. 나와도 대학교잖아. 그래서 좀 오글거림이 덜해서 비질란테 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디냐? 요 정도가 적당한 것 같네요. 왔습니다. 올 게 왔습니다. 진짜 엄청난 작품이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정반대의 너와 나. 근데 물론 1화까지밖에 안 봤어. 2016 1분기 러코 1황 등장이라고 봅니다. 사실 요거 라포텔 댓글에 적혀 있었던 거거든요. 딱 그거야. 1분기 러코 1황입니다. 1화만 봤는데 조금 호들갑이긴 하네요. 스토리가 어떠냐? 약간 여주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감정의 흐름으로도 스토리 전개가 될 수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여주가 캐리를 합니다. 누가 봐도 ENFP야. 걔가 그냥 엄청나게 발랄하게 무뚝뚝함의 끝인 남주한테 다가가서 난리를 치는데
맞아요. 둘 다 못생겼어. 아, 이거 너무 까나? 캐디 자체는 수수하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이 템포감이 내가 그냥 혼자 보고 있는데도 이렇게 보고 있었다니까, 나 진짜? 두 손 모으고 들숨날숨 뒤지게 하는 이 리액션이 나와요. 근데 작화는 진짜 무난합니다. 가산점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게 오프닝이랑 엔딩의 영상미가 굉장히 좋아요. 약간 쇼츠 느낌을 잘 살린 듯한 오프닝이 있고, 그리고 약간 미니게임의 느낌을 잘 살린 듯한 엔딩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가산점까지 들여서 작화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밑에 두 개, 내 맘의 극장판, 요거 2월 13일에 일본에서 열린다고 해요. 일본에서만 개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고 와서 일본 극장 뚫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4월 초, 3월 말 그 정도에 다시 얘네들 놓고 리뷰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달리스트, 만약에 메달리스트를 봐달라는 댓글이 5개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메달리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는데 이 리스트에 없다? 그러면 난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서 2026 일본기 첫인상 애니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레이자 오스카르사 비실비실 센세 러브 코미디. 彼女は日和村日和先生。 잠깐만. 크게 보면 안 될 것 같아. 티어리스도 바로 S로 오른다고. 이게 S면은 야 이것도 올라가야지. 이거 S로 가자. 이게 맞는 것 같다. 마도정병의 슬레이브는 이게 맞아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여러분, 여미세 여러분,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저한테 한 방 매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